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상상이름연구회 소속 채운초등학교 교사 조아라입니다. 이 학스터를 선생님들이 더 효율적으로 쉽게 사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셔도 좋지만 아시는 내용이 있다면 목차를 참고하시고 필요한 내용에 해당 시간대부터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날짜별로 강의 올리기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학급에 입장하신 뒤 스크롤을 내리면 오른쪽에 강좌 관리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미 날짜별로 차시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날짜들을 무시하고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강좌 등록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때 강좌명이 바로 날짜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강좌 설명은 따로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4월 20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날짜별로 강좌를 쉽게 만드실 수 있는데요. 이때 선생님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표시 순서인데요. 이렇게 할 경우 학생들이 학급에 들어왔을 때 맨 처음으로 보게 되는 강의가 4월 9일 게 아니라 4월 20일 거를 먼저 보게 됩니다. 물론 큰 상관은 없겠지만 학생들이 헷갈려하지 않고 빠른 날짜의 강의부터 순서대로 들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이 순서를 역순으로 다시 바꿔주신 뒤에 오른쪽에 있는 표시 순서 변경 버튼을 꼭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표시 순서가 이전과는 반대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시 구성하기입니다. 학급에 들어오신 후 스크롤을 내려 강좌 관리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저는 4월 20일 강의를 구성해 볼게요. 자, 이때 이학스터 영상으로 교실을 구성하는 것과 이학스터 영상 없이 구성하는 것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학스터 영상으로 교실을 구성해 볼게요. 오른쪽에 주제 추가하기, 주제 선택 등록. 주제 일괄 등록은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한 차시에 한 차시 분량이 아니라 한 단원의 모든 분량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주제 선택 등록, 교육과정 초등학교, 해당 학년 학기, 1교시는 국어로 해볼게요. 자, 이 해당 단원에서 저는 2차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시면 여기에 일괄 주제 구성과 주제 구성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서 일괄 주제 구성 버튼을 누르시면 선생님들이 체크한 것과 상관없이 여기 1단원에 있는 모든 동영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제 구성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 관리에서 수정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때 주제명이 바로 교시와 과목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기. 네, 이렇게 하면 1교시 국어가 만들어졌는데요. 2교시도 수학으로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주제 추가, 선택 등록, 교육과정, 초등학교, 해당 학년, 학기, 수학. 네, 1단원 중에서도 첫 번째 영상으로 넣겠습니다. 역시 아래로 내리면 주제 구성이 있죠? 네, 수정은 여기서 했었죠? 수정하기 2교시 수학. 자, 이렇게 하면 1교시와 2교시 모두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차시를 구성하시다 보면 표시 순서를 좀 바꾸시고 싶을 때가 있을 건데요.
역시 여기서 숫자를 바꾸고 표시 순서 변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 학습터 영상 없이 구성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왜 따로 설명드리냐면 이렇게 이 학습터 영상이 들어갈 경우 삭제하는 방법을 제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콘텐츠를 넣는 것도 좋은데 이 학습터 영상 없이 구성하고 싶으시다면 이 방법을 써주세요. 주제 추가하기에서 사용자 주제 등록 버튼입니다. 누르게 되면 주제명이 나오네요. 네, 역시 교시와 3교시는 음악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 학습터 영상 없이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컨텐츠로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구성하는 방법은 선생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하다가 몇 가지 실수하면서 얻은 팁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동영상입니다. 여기서 확장자가 MP4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저는 AVI 확장자 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용량이 300MB가 넘지 않게 썸네일도 꼭 등록해 주셔야 동영상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문서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학습 안내를 하거나 또는 과제를 내기 위해서 한글 파일을 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한글 프로그램이 없거나 문서 뷰어가 없으면 이 문서를 열어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서를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문서에 필요한 부분을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이렇게 이미지로 올리는 편입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링크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유튜브라고 써져 있지만 유튜브 링크를 여기에 넣어서 검색하게 되면 저는 아직까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기로 유튜브를 넣는 방법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업무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링크를 걸거나 다른 사이트 링크를 걸 땐 이 외부 URL 버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이트 주소와 썸네일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여기에 컨텐츠 구성하시게 되면 이 학습터의 내용이 아니게 되면 수강료를 측정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선생님들께서 컨텐츠를 등록하시면 학생이 클릭하기만 해도 그 컨텐츠의 수강률이 100%가 됩니다. 즉, 유튜브 10분짜리 영상을 올려도 그 링크를 클릭하기만 하면 학생 입장에선 그 유튜브의 수강률이 100%가 되는 것이죠. 이 점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학습 안내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날짜별로 교실을 이제 작성하셨을 텐데요. 저는 앞에 학습 안내를 넣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만들었던 4월 20일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주제 추가하기에서 사용자 주제 등록을 눌러보겠습니다. 주제명은 학습 안내가 되겠습니다. 네, 이때 학습 안내가 맨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맨 처음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표시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1, 2, 3, 4 그리고 표시 순서 변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제 마음에 꼭 들게 정렬이 되었네요. 학습 안내를 눌러봅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등록할 건데요. 학습 안내 파일을 올릴 건데 저는 문서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문서 뷰어 프로그램이 없으면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저는 미리 준비해 놓은 이미지를 넣겠습니다. 자, 학생들은 실제로 어떻게 화면을 보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학급에 들어가셨을 때
강좌 관리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강좌 관리는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강좌를 정말 관리하시거나 컨텐츠를 수정하실 때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4월 20일 날짜를 확인해 볼게요. 학생들은 실제로 이런 순서대로 화면을 보게 됩니다. 학습 안내를 클릭하면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하게 되고요. 다운로드한 파일을 확인해서 학습하면 되겠네요. 네, 선생님들께 스크린샷 찍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이들 아시는 것 같으니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한글 프로그램 파일 중에서 보여주고 싶은 만큼 축소한 뒤 자판에서 프린트 스크린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그림판을 실행시켜주고 컨트롤 V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화면 전체가 붙여넣기 되는데요. 제가 필요한 부분은 이 가운데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르기 버튼만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하는 구역을 이렇게 선택해서 컨트롤 X 잘라내기 합니다. 그 뒤에 파일, 새로 만들기, 저장 안함 하면은 이 새 문서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V죠. 그래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저는 JPG 형식으로 이미지를 많이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원하는 화면을, 부분을 이미지로 바꾸실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역시 저한테 업무 메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습 정리하기입니다. 저는 학습 안내를 구성한 뒤 교시별로 수업을 구성하고 맨 마지막에는 학습 정리하기를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넣었습니다. 학생들이 클릭하면 제가 만든 네이버 폼이 열리고 이름을 적은 뒤 교시별로 제가 만든 질문을 답한 뒤 마지막에 별도의 로그인 없이 제출하기를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학습 정리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전체 메뉴에서 강좌 관리를 들어가 4월 16일에는 학습 정리가 없어서 여기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제 추가하기, 사용자 주제 등록, 주제명이 학습 정리가 되겠습니다. 학습 정리를 클릭하면 컨텐츠 등록을 할 건데요. 이 컨텐츠 등록을 네이버 폼을 넣기 위해서 파일 업로드가 아닌 외부 URL로 연결할 겁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폼이 있기 때문에 공유하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폼 보내기를 클릭해서 공유하기, URL 복사 누릅니다. 그럼 지금 컨트롤 C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악스토어로 돌아가서 미리 띄워놓은 사용자 주제 등록 창에서 외부 URL에 컨트롤 V 합니다. 썸네일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사진이 있어서 이걸로 올리겠습니다. 제목도 학습 정리로 할게요. 자, 이렇게 등록하면 아까처럼 학생들이 눌렀을 때 이렇게 네이버 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네이버 폼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아시는 분은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네이버에 네이버 폼을 검색하면 네이버 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오피스가 나옵니다. 네이버 오피스를 클릭하시면 이 오른쪽에 폼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이버 폼을 누르면 저는 주로 교육학업 주제에 있는 퀴즈 템플릿을 이용합니다. 다른 템플릿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이 퀴즈 템플릿으로 예시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목을 수정해 볼게요. 4월 20일 연습용 이라고 하겠습니다. 설명은 없고요. 응답 기간도 저는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름을 적는 항목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저는 수정하지 않고요. 아래 예시로 나와 있는 문제는 하나만 빼고 다 지우겠습니다. 삭제, 삭제, 삭제.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클릭하면
제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1교시 국어 배운 내용 정리하기 이런 식으로 쓴 뒤에 학생들이 6학년이라서 서술형으로 답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유형에서 주관식 서술형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학급의 학생들이 타자를 치는 것이 어렵다면 이 주관식 서술형보다는 단일 선택형을 추천드립니다. 단일 선택형을 처음 하시면 항목이 2개라서 이렇게 OX 문제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클릭하면 추가 버튼을 눌러서 항목을 더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서 폼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저장하기를 눌러볼게요. 그럼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저장이 되었는데 선생님들, 이제 학생들의 답이 어떻게 모아지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하시죠?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네이버 오피스에 먼저 돌아와서 여기에 열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클라우드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폼이 보일 텐데요.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이 연습용 파일을 눌러볼게요. 자, 지금은 0명이 응답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응답지를 보여드릴게요. 다시 열기, 학습 확인 설명용. 자, 그럼 제가 이미 학생 2명으로 한번 응답을 해보았는데요. 자, 아까처럼 설문지 형식을 확인하시고 싶다면 이 편집 돌아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원래 만들어 두었던 시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결과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기에 응답 결과를 눌러주세요. 요약 보기 누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항목별로 볼 수도 있고요. 응답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이 화살표 부분을 넘기면서 학생들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또 팁이 있는데요. 이 응답 내용을 엑셀 파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셀로 보내기 기능입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네이버 셀이 열리게 되는데요. 아직은 우리가 잘 쓰는 엑셀이 아닙니다. 자, 네이버 셀은 엑셀과 비슷한데요. 제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기에 응답한 날짜와 시각까지 보여서 출결용으로 도움이 될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서를 정식으로 선생님 컴퓨터에 엑셀로 저장하고 싶다면 여기 파일을 누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파일 형식을 엑셀 파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여기에 엑셀 형식으로 바꾸신 뒤 저장하시면 네, 이 셀 문서가 네이버 클라우드에 엑셀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엑셀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나중에 문서로 확인하시기 편하겠습니다. 5번째, 하루 전날 업로드 쉽게 하기입니다. 학급에 들어와서 스크롤을 내리면 저처럼 다양한 날짜의 강의를 올리신 선생님이 계실 텐데요. 저는 이때 학생이 다음 날 차시를 미리 학습하는 것을 방지하고 싶어서 이 방법을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학급을 개설해서 보관소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전체 메뉴에서 새로운 학급을 개설해 보겠습니다. 이때 학급 개설 신청 버튼을 눌러 학급명을 저는 자료 보관이라고 하겠습니다. 학급 소개도 동일하게 쓰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놔둔 뒤 학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학년을 체크해야 만들어지더라고요. 학급 개설 신청을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만드신 학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그리고 개설된 학급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반과 자료 보관을 위해 만든 반이 보입니다. 그럼 자료 보관반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려 강좌 관리 버튼. 이때 저는 강좌 복사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자료 보관 학급에 들어와 있는데요. 원래 제 반을 클릭해서 16일, 17일, 20일 강의를 복사하겠습니다. 초록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가가 있다면 이 박스에 체크하시고 등록하면 되는데 저는 없으니까 바로 등록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료 보관 학급에 이렇게 16일, 17일, 20일 강의가 복사되었는데요. 그럼 저는 과감하게 원래 학급에서 가지고 있던 16, 17, 20일 강의는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4월 15일이 되면 강좌 복사 버튼을 눌러서 보관소에 넣어두었던 16일 강의만 끌어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5일에 16일 것만 업로드해서 16일에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겠네요. 처음부터 아예 이 자료 보관 학급에서 자료를 만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편한 방법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들과 함께 이학스터를 더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들 많이 힘드시죠? 각자의 자리에서 선생님들께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며 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동료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 또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업무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